안녕하십니까. 12월 26일 한국TV 뉴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크리스마스 시즌에 갈 곳 없는 홈리스트를 돌보는 온정의 행사가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다운타운의 노숙자 3천여 명에게 나눠줬습니다. 크리스마스부터 새해로 이어지는 헐리데이 시즌에 비를 동반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LA 노숙자 서비스 당국은 LA 일원의 노숙자들이 추위와 비를 피해 1월 2일까지 머물 수 있는 쉘터를 공개했습니다. 오늘은 연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이 시작되는 날이라 쇼핑몰과 온라인상에서는 좋은 딜을 찾으려는 고객들로 분주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소셜미디어와 각 주정부 차량국의 데이터베이스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총망라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독일 시민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세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지도자로 꼽았습니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빅매치를 치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당에서 제안하면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대부분의 수련병원 인턴들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수련을 마친다는 지적이 서울대병원에서 처음 나온 이후 다른 대학병원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인 사회 이슈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한국TV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 남가주의 기온도 떨어지고 궂은 날씨가 이어지면서 이럴 때 거리로 몰린 노숙자들의 처지가 더욱 안타깝게 느껴지는데요. 크리스마스 시즌에 갈 곳이 없는 홈리스트를 돌아보는 온정의 행사가 지난 24일 크리스마스 이브에 열렸습니다. 200여 명의 자원봉사자들이 정성껏 준비한 도시락을 LA 다운타운의 노숙자들에게 나눠줬습니다. 안수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칼스테이트 롱비치 동문이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산타클로스가 돼 LA 노숙자들에게 따뜻하고 맛있는 점심을 나눴습니다. 칼스테이트 롱비치 동문인 롱비치 잉그루드 사우스베이 알럼나이 챕터 일원들은 24일 쌀쌀한 날씨 속에 외로이 크리스마스를 보낼 노숙자들을 위한 점심을 직접 준비하기 위해 잉그루드의 자이온힐 침례교회에 모였습니다. 올해로 4회를 맞이하는 이날 해시태그 런치백 크리스마스 이브 행사에는 졸업생들뿐만 아니라 현재 대학을 다니고 있는 남학생과 여학생 사교클럽인 프렛과 소로이티 멤버, 그리고 봉사자로 나선 시민들까지 참여해 약 3,000인분의 점심을 준비했습니다. 샌드위치, 바나나, 스낵, 그리고 물 등으로 구성된 점심 식사는 인근 로컬 초등학교 학생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런치백에 담겼습니다.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작은 손으로 그려낸 가지각색의 런치백에 담겨서인지 준비된 런치백들은 더욱 돋보였습니다. 이날 준비된 3,000인분의 런치백은 지난해보다 약 600여 인분 늘어난 수량으로 행사를 주최한 롱비치 잉그루드 사우스베이 알럼나이 챕터 측의 데니얼 테이버 씨는 매 런치백 개수를 늘려 언젠가는 5,000명이 넘는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점심이 전달되길 희망한다고 전했습니다. We really see the need to show through our success how we can give back in our community. So we bring together friends and family on Christmas Eve to make lunches for the homeless that are living amongst us in our communities. 올해로 두 번째 행사에 참여한 락센 윌리엄 봉사자는 노숙자의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는 동시에 거리 노숙자들에게 따뜻한 크리스마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참여했다고 전했습니다. 부모님을 따라와 작은 손으로 런치백을 준비하는 어린이 봉사자부터 학생, 그리고 노인 봉사자까지 다양한 봉사자들은 이번 행사를 통해 노숙자들이 따뜻한 연말을 보내길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Let the people know that the homeless people are out there. Give them a helping hand and cheer. Merry Christmas, and here we are. So, just give out, and, if you have something, give it. Because, those people are less fortunate than us, so. I care about them, and I feel bad that they don't get any food, so here I am. 200여 명의 봉사자들이 약 3시간 동안 준비한 런치백들은 이날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우 등 LA 길거리 곳곳에 있는 노숙자들에게 전달됐습니다. 한국TV 안수빈입니다. 크리스마스부터 새해로 이어지는 헐리데이 시즌에 비를 동반한 쌀쌀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LA 노숙자 서비스 당국은 LA 일원의 노숙자들이 추위와 비를 피해서 1월 2일까지 머무를 수 있는 쉘터를 공개했습니다. 1월 2일 오전 7시까지 오픈되는 윈터 쉘터는 LA 다운타운 스키드로에 있는 와인가트 센터를 비롯해서 엔텔럽 밸리와 팜데일, 파코이마,
롱비치 등의 남가주 일대에 위치해 있으며 각 쉘터에서는 음식뿐만 아니라 직접 노숙자를 찾아가 도움을 주는 서비스도 제공합니다. 자세한 쉘터의 위치와 오픈 시간에 대한 정보는 LA 노숙자 관리국의 윈터 쉘터 핫라인 800-548-6047번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오늘은 연중에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이 시작되는 날이라 쇼핑몰과 온라인에서는 좋은 딜을 찾으려는 고객들로 분주했습니다. 애프터 크리스마스에 장만해두면 좋은 물건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 이수연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크리스마스 다음 날인 26일 이후부터 전국의 쇼핑 매장에서는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에 들어가 연중 가장 저렴한 가격에 물건을 구입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추수감사절 다음 날인 블랙 프라이데이에는 가족과 친구들의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할 수 있는 기회라면 애프터 크리스마스 세일에서는 겨울철 의류 혹은 새 살림살이를 저렴한 가격에 장만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크리스마스 애프터 세일은 특히 철 지난 시즌의 상품들이 대폭 할인되는데 올해에도 전국 쇼핑몰들은 대대적인 애프터 크리스마스 할인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월마트와 타겟, 코스코 등 대형 리테일 업체들은 전자제품부터 장난감, 의류와 화장품 등 거의 모든 품목에 최대 70% 할인된 가격을 제시하며 1월 첫째 주까지 세일 행사를 이어갑니다. 생활용품과 가구 전문 업체 아이케아와 홈디포, 그리고 오버스탁 등도 1월 초 혹은 1월 중순까지 25%에서 최대 50% 이상의 세일을 진행하며 특히 옷장과 수납 가구, 책장 등이 저렴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라인 쇼핑 이용률 증가로 블랙 프라이데이 세일 당시 특수를 톡톡히 노린 아마존은 블랙 프라이데이와 마찬가지로 갖가지 전자제품을 대폭 할인된 가격에 내놓았습니다. 아마존은 아이패드를 비롯한 태블릿, 플레이스테이션, 노트북, 헤드폰 등 벌써부터 인기 품목들의 최대 60% 할인을 진행해 쇼핑객들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제이크루, 빅토리아 시크릿, 토리버치 등 의류업체들은 오프라인 매장 할인뿐만 아니라 온라인 쇼핑객들에게는 무료 배송 서비스와 특별 할인 등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온오프라인에서 쇼핑 열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한국TV 이수연입니다. 오늘의 지역 단신 전해드립니다. 크리스마스 직전 토요일을 가리키는 슈퍼 세러데이의 쇼핑 금액이 대표적 쇼핑 기간인 블랙 프라이데이나 사이버 먼데이를 크게 앞질렀습니다. 슈퍼 세러데이로 불리는 지난 21일 전국의 소매업체들은 344억 달러의 매출액을 올렸습니다. 이는 올해 블랙 프라이데이 매출액 74억 달러, 사이버 먼데이 매출액 94억 달러를 훌쩍 뛰어넘는 것입니다. 30대 구급대원이 심장질환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함유한 안약을 사용해 아내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이 남성은 아내가 사망한 지 1년 만에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돼 법의 심판대에 서게 됐습니다. 검찰은 숙련된 구급대원이 보험금을 노리고 두 딸을 둔 아내를 살해했다며 범행 도구로 안약을 지목했습니다. 연방이민당국이 소셜미디어와 각 주정부 차량국의 데이터베이스 등 활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총망라해 불법 이민자 단속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방이민세관국은 전기와 수도세 납입 내역, 차량 등록 신청과 갱신 데이터베이스 등 전방위적으로 해당 이민자의 재입국을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주요 방송통신사인 로이터와 데이터베이스까지 불체자 색출과 체포에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이 지난 10월 말 2017년에 이어 3년 연속 온라인 병원 평가 기관인 헬스 그레이즈로부터 고관절 골절 수술과 치료 분야에서 최상위급 병원으로 선정됐습니다. 헐리우드 차병원은 국내 척추 수술 분야 상위 10% 병원에 수여되는 엑설런스 어워드를 수상했습니다. 다음은 전국 각 지역 단신입니다. 뉴욕주에서 성범죄자에 대한 소셜 네트워크 등 온라인 이용 제재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앤드루 코모 뉴욕주 지사는 성범죄자가 이용하는 데이팅 앱을 비롯해 소셜미디어, 게임 등의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에서 사용하는 유저네임과 이메일 등을 주정부에 등록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법안을 상정할 계획입니다. 한인센터 건립을 위해 활발하게 모금 활동을 펼친 한인 커뮤니티 센터 재단이 23일 워싱턴 한인 커뮤니티 센터 건립기금으로 $30만 기탁했습니다. $30만 이 재단이 모금한 $23만 최병근 재단 이사장이 자신의 아들 이름으로 개인적으로 기탁한 $7만 보태 마련됐습니다.
약 9,700명으로 추산되는 산타클라라 노숙자 가운데 161명이 올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호놀룰루시가 후원하는 시니어 무숙자 복지주택이 완공했습니다. 맥컬리 지역구 영스트릿과 아르테전 스트릿 교차점에 건립된 3층짜리 쿠무아이 빌딩의 시니어 입주자의 총 인원수는 29명으로 연수입이 호놀룰루 연수입의 중간값인 42,200달러 이하인 지원자 중 선별됐습니다. 최여은 앵커가 한국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 내 이슈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독일 시민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세계 평화를 가장 위협하는 지도자로 꼽았습니다. DPA 통신에 따르면 여론조사기관 유고프는 독일 시민 2,000명을 대상으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아야톨라 세이드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 등 5명을 대상으로 누가 가장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가에 관해 물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트럼프 대통령이 응답자 41%의 지목을 받아 불명예스러운 1위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같은 조사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가장 많은 응답자의 지목을 받았습니다. 다음으로 응답자의 17%가 김 위원장을 선택했습니다. 푸틴 대통령과 하메네이를 선택한 응답자는 각각 8%였습니다. 시 주석은 7%의 지목만 받아 5명 중 가장 낮았습니다. 한편 정치 전문 매체 더힐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마주한 2020년 최대의 외교 위기로 북한을 꼽았습니다. 더힐은 북한이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 중단 약속을 지켜왔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외교적 노력의 효과를 발휘하는 신호로 홍보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만약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에 나설 경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2020년 미국 대선 기간에 긴장 수위를 낮게 유지하기 위해 이를 무시하거나 화염과 분노 시절로 돌아가는 선택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이낙연 한국 국무총리가 내년 총선에서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와 빅매치를 치를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 당에서 제안하면 기꺼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총리는 현지 시간으로 26일 오전 서울 삼청동 총리 공관 집무실에서 연합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더불어민주당 복귀 후 총선 역할에 대한 질문을 받자 편한 길로 가고 싶은 마음은 없다며 이 같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총리가 총선 역할론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자신의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그동안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뜻에 따르겠다며 원론적 입장을 유지해온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험지 출마를 포함하는 적극적 역할을 마다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명했다는 점에서 주목됩니다. 이 총리는 이어 지역구에 출마할 의향도 있는 것이냐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피할 생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총리는 특히 이낙연 대 황교안의 대진표가 짜여져도 괜찮은가라는 질문에 물론이다라며 당에서 그것을 저에게 제안하면 기꺼이 수용할 생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정치권에서는 서울 종로를 지역구로 둔 민주당 정세균 의원이 총리 후보자로 지명되면서 공석이 되는 종로에 이 총리가 출마할 가능성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이 총리에 대한 맞대응 카드로 황 대표를 내세울 경우 종로에서 전현 총리이자 여야 유력 대선 주자인 두 사람 간의 빅매치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각종 대선 주자 선호도 여론조사에서 1위를 달리는 이 총리는 2022년 대선 출마 의향을 묻자 때이른 질문이라고 말을 아끼면서도 차기 대선의 시대 정신과 지도자의 덕목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이 총리는 국내의 많은 문제를 최적의 방법으로 해결해가고 국가의 진로를 제시해 유도하며 국제 관계를 제약된 범위 안에서 가장 원만하면서도 국익을 최대화하는 방향으로 해가는 본래적 의미의 정치적 역량이 차기 대선의 흐름을 좌우할 시대 정신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한 어떤 정치 지도자가 되고 싶은가라는 질문에 대해선 정책에 강한 지도자, 국민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지도자라고 답변했습니다. 이 총리는 호남 출신 대선 주자라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금은 대선 국면이 아니고 총선이라 아무 문제가 없겠죠라며 즉답을 피하면서도 지역주의 프레임도 영원 불변하지 않을 거라 생각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대부분의 수련병원 인턴들이 필수 과목을 이수하지 못하고
수련을 마친다는 지적이 서울대 병원에서 처음 나온 이후 다른 대학병원으로 파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26일 한국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 병원에 이어 삼성 서울병원, 세브란스 병원에서도 인턴을 필수 진료과가 아닌 다른 진료과에 배치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턴 근무표는 보통 병원 교육수련 담당 부서에서 짜는데 필수 과목인 소아청소년과와 산부인과 대신 정형외과, 내과 등의 진료과 근무를 넣는 방식입니다. 인턴은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내과와 외과, 산부인과는 4주 이상, 소아청소년과는 2주 이상의 수련을 받아야 합니다. 삼성 서울병원은 앞서 적발된 서울대 병원과 마찬가지로 소아청소년과 대신 소아정형외과, 소아흉부외과 등에서 근무하도록, 세브란스 병원의 경우에는 소아청소년과와 함께 내과, 응급의학과를 동시에 돌도록 근무표를 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관계자는 인턴은 보통 각 수련병원에서 일손이 가장 부족한 진료과에 주로 배치된다며 어떤 수련병원이든 인턴 근무표를 들여다보면 비슷한 문제가 발견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인턴을 수련 대상이 아닌 값싼 노동력으로 여기다 보니 벌어진 일이라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인턴 1년은 수련을 받기보다는 우편 배달, 컨퍼런스 준비 등 온갖 자비를 하는 시기로 여겨진다고 말했습니다. 보건복지부 역시 이런 상황을 알고 있지만 아직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는 않았습니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 논의 후 이 전국 수련병원에 대해 전수조사를 할지, 규정 위반 수련병원에 대해 전공의 감축 등의 페널티를 적용할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난해와 올해 2년간 전국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수련 환경평가를 시행했다며 인턴 필수 과목 미수 문제뿐 아니라 여러 규정 위반이 발견될 만큼 개선책을 함께 마련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증권과 날씨, 그리고 항공기 출도착 정보 알려드립니다. 지금까지 한국TV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한인사회 곳곳의 뉴스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